전세 사기. 덩치 좋은 새놈들이 들어오고 분위기 쎄할 때 알아봐야 됐는데 그놈의 계약금 때문에 계약하지 말았어야 했다. 설마 잘못되겠어? 집주인 인상도 굉장히 좋고 젊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집 보여줬던 집주인과 왜 계약한 놈들이 다르냐고. 정말 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철미는 그날의 불편한 느낌은 있었지만 수진이가 불안해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계약한 날 거의 잠을 못 잤다. 계약서를 가져가야 보증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곧 은행을 갔다. 은행에서는 어떤 서류가 있지 않고서는 보험을 줄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당연히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날벼락이 있을 수가 없었다. 철민의 손이 너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집주인은 자신에게 찾아오면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했다. 그는 감정평가사였다. 뭐가 그렇게도 고마운지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는 빠르게 은행으로 뛰어갔다. 은행에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다. 자기는 늘 마트에서 캔커피나 사먹는 사람이었으면서 그는 커피숍에 가서 제일 비싼 음료 2잔을 사서 은행원에게 다 가져다 주고 왔다.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험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덩치가 큰 세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그는 자주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다. 정확히 그 집은 한 달 만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렸다. 너무 놀라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당황스러워서 법원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법 관련 기관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을 해두었다. 2달 만에 집주인은 5번이나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집주인은 20대였다. 뉴스에서 연신 전세 사기에 대한 사건 사고가 크게 보도되고 있었다. 철민의 불안은 증폭되었고 참을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철민은 수진이 몰래 젊은 집주인을 찾아봤으나 그 집주인은 바지 사장이었기 때문에 행방이 묘연했고 20대가 몇 억에 해당하는 집을 구매할 수는 없는 게 분명했다. 브로커가 집을 산 후 여러 차례 잘못된 방식으로 집을 대판 게 분명했다.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지만 전국적인 피해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자금이 고갈되면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느꼈다. 수진아, 오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그런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미안하단 말을 하려고. 무슨 미안? 미안해서는 안 되지. 사실 집이 잘못됐어. 집이 잘못되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계약할 때 좀 쎄한 걸 느끼긴 했는데 계약금이 몇 천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불안했어.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진행시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 그런데 그것이 벌써 5명이나 집주인이 바뀐 상태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하고 15년 동안 모은 거잖아.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보증보험을 갖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그럼 우린 이 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지? 일단 2년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계속 보증보험이랑 연락하고 있는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심지어 우리 대출받아서 들어왔잖아.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어떡하라고. 어떤 식으로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정말 안정이 안 돼. 저번도 전세비 안 준다고 했는데 그때도 잘 받아서 왔잖아. 이번도 잘 넘길 수 있을 거야. 꼭 전세비 받아서 나갈 수 있을 거고 집도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냥 너는 평생처럼 생활하면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법원도 가고 경찰도 만나고 전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집안일하고 일하고 평생처럼 지내면 돼. 걱정하지 마. 사실 철민이도 극도로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불안장애가 있는 수진이를 더욱 자극할 순 없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불안해서 보냈던 편안하게 지냈던 시간은 흘러가야 했다. 철민 자신도 정신과를 다니며 신경안정제를 먹어가면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멀쩡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 수진이 TV를 보면 더 불안해하기 때문에 일절 TV나 뉴스도 못 보겠다. 잦은 이벤트를 준비해서 수진이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철민은 가장 나쁜 경우와 가장 잘된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다 잃게 되면 고시원에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 수지는 여자 고시원에 넣고 자기는 남자 고시원에서 살면 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오히려 밑바닥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했다. 열심히 일해서 2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정신적으로 약해질까봐 늘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봤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들한테도 버티는데 못 버틸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 수진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을 가졌다. 수진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지만 철민이 너무나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보여줘서 그 사건 자체를 잊고 평화롭게 지냈다. 살얼음 같았던 2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보증보험에서는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집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을 진행시켜갖고 결국 이삿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지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받아갈 거라는 철민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불안 때문에 전날 1시간밖에 못 잤다. 철민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보증보험에서 10시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0시가 지난 11시가 되어서도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미 짐을 다 뺀 상태였다. 2년 동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은 상태로 새 집을 들어가는 상태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해야 짐을 올릴 수 있었다. 저쪽 집도 다 이삿짐을 빼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피말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불안에 과호흡이 오기 시작했다. 시간은 12시를 넘기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수지는 불안해서 빙빙 돌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수진의 눈물은 펑펑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철민은 전기세와 수도세, 나머지 공과금 정산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다 낸 증빙 서류를 보험은 계속 요구해댔다. 여러 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만 오고 갈 뿐이었다. 급기야 시간이 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쪽 집 사람들은 난리가 나 있었다. 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트럭 2대는 전시 상황의 적들처럼 마주하고 서 있었다. 갈수록 혼란한 상황이었다. 새 집주인과 법무사, 부동산 업자와 철민이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철민의 입에는 침이 마르고 있었고 집주인은 도대체 언제 돈을 줄 거냐고 계속 재촉하고 있었다. 법무사도 계속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난처한 의사를 보였다. 그때 갑자기 호통을 치듯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를 했다. 나 믿고 이사 가셔. 이 사람도 돈 떼먹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내가 30년 했는데 그 정도 짬바 없을까봐 돈 들어오는 대로 보내주겠소. 걱정하지 마소. 철민씨 와서 이삿짐 올리고 빨리빨리 일 진행시키소. 수진의 기도 때문이었을까? 벼락치듯 이야기하는 추진력 좋은 사장님 덕분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띵동! 박철민씨 계좌에 3억이 입금되었습니다. 드디어 피같은 돈이 입금되었다. 수진과 철민은 주차장에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둘은 주차장 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